자, 제가 바라보는 요즘의 테슬라,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어떤 한 기업과 그 기업의 대표가 아니고요. 한 시대의 밈입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나 때는 밈이 스티브 잡스였어요. 제가 미국에 처음 유학을 갔을 때가 제가 13살 때 갔으니까, 그 당시 미국에 있는 반 모두 뒤쪽에 가보면 이런 매킨토시가 있었습니다. 물론 요것보다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버전이 있긴 했는데 한국에서 제가 2002년 월드컵을 볼 때처럼 뒤에 뒤통수가 큰 그런 TV 있죠. TV처럼 생겼었어요. 되게 볼품없는 초기 모델이었습니다. 근데 이것보다 조금 발전돼서 나와가지고 나중에는 애들은 이걸로 구글로 검색을 하고 막 이랬었죠. 제가 유학을 할 때 당시만 해도 구글은 사실 그냥 서칭 엔진일 뿐이었어요. 물론 지금도 서칭 엔진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고 아직도 그 기능을 메인으로 잡고 있긴 한데 지금은 그 인프라를 기반으로 더 많이 성장을 했죠. 여튼 저 어릴 적엔 집에 매킨토시가 없더라도 요 아이팟이 없으면 찐따 취급을 받았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가다 보니까 MP3를 들고 갔어요. 그 한국의 MP3 기술력이 되게 좋았던 게 그 당시에 아이리버나 뭐 삼성 거 이렇게 들고 갔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 애들이 요걸 썼습니다. 얘가 똑똑했던 건 뭐냐면 여기에 음악을 넣으려면 일반적으로 불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아이튠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본인들이 저작권을 팔아가지고 노래를 넣게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이중으로 번 거죠. 그러고 나서 아이폰이 나오고 아이폰 시리즈들이 나왔죠. 제가 한국에 돌아오고 나서 고등학교 때였나 대학교 때였나 아이폰을 안 쓰면 또 무시를 받는 그런 시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꿋꿋이 삼성폰만 썼어요, 지금까지. 굳이 왜 주저리 주저리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그만큼 저의 인생에서 절반 정도는 애플의 영향력이 더 컸고요. 절반은 지금 테슬라가 거의 이제 채워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 시대의 밈이 한 시대를 풍미를 잡았던 요 회사에서 애플에서 이제 테슬라 넘어오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조금 다를 수 있는 거는 조금 더 애플이 소비자들, 그러니까 실수요자들과 많이 밀접해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애플의 문화의 냄새를 맡기 위해서는 애플 뭐 아이폰을 사거나 아니면 아이팟을 굳이 살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애플 워치를 살 수도 있고 애플 컴퓨터를 살 수도 있고 비교적 구할 수 있는 정도의 규모입니다. 근데 테슬라가 지금 판매하는 제화들은 전기차 혹은 스페이스X 앞으로 로봇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스케일이 좀 커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수요층의 범위는 지금은 작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아직까지는 좀 더 애플이 영향력이 커 보이는 건데 저는 앞으로 이 패러다임을 주도할 수 있는 회사는 테슬라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번에 AI 데이 때 나와가지고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이 지금 돈이 엄청 많을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뭐가 이렇게 아쉬워가지고 나와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내가 저 사람이었다면 과연 이렇게 계속 뭔가 도전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조금 자극도 받았습니다. 또 재밌는 거는 이 로봇을 보여준 다음부터 주가가 계속 빠졌어요. 더 빠졌고 어제도 빠졌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테슬라는 한 시대의 밈이다. 그러니까 이 회사를 어떤 밸류에이션을 통해서 얘는 여기가 적당하다 얘기를 하려면 사실 지금은 좀 많이 오른 게 맞긴 하죠. 근데 이 회사를 단순하게 어떤 그냥 상장 회사다. 그러니까 돈을 버는 기업이다. 여기다 투자한다라는 마인드로 접근하지 말고 유행에 투자한다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편할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차트적으로 제 취향이 아니에요. 상당히 안 좋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제가 이 회사를 지금 매수할 수 있는 어떤 근거 판단이 전혀 안 들어요. 조금 더 기다려야 될 것 같고 어쩌면 이렇게 빠질 수도 있어요. 빠졌다가 다시 이제 반등을 칠 수 있는데 그래서 만약에 기간을 좀 여유를 가지고 본다면 1년 내지 한 1년 반 정도를 여유 내고 이걸 떨어지는 물량들을 받아서 매집을 한다면 저는 꽤 승산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저는 그렇게 할 거고요. 아직은 아니지만 조만간 제 기준에서 이건 괜찮다 싶을 때부터는 계속 사 모을 예정입니다. 기간을 대략적으로 전 2년 정도 잡고 있어요. 2년 동안 한번 모아볼 생각인데 2년을 잡는 이유는 전 이 로봇이 어느 정도의 데이터가 누적이 되어가지고 발전하는 그 속도를 좀 보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계속 내놓을 거거든요. 이거를 새로운 신성장 동력으로 보고 있다면 로봇 관련된 계속적인 연구를 하고 혹은 뭐 인수를 해가지고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도 있는 그렇다면 그건 또한 매집 기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테슬라는 이렇게 올라갔을 때는 사람들이요.
계속 얼마 간다 얼마 갔다 이야기를 하고 떨어질 때는 이거 너무 고평가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밸류에이션이 그닥 의미가 없어요, 이 회사는. 저는 결국에 나중에 테슬라가 우리가 전기차로 놀래켰던 것만큼 스페이스X로 되겠어 했던 거 회수하는 거 보여주면 성공했던 것처럼 이것도 한 건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굉장히 뭔가 큰 일을 할 것 같은 예감이 좀 듭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차트적으로 이게 뭐 싸다, 눌림목이다 이런 거는 없어요. 사실 굉장히 저는 차트는 굉장히 안 좋다라고 보고요. 이게 뭐 단순히 고점을 찍고 내려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는 그냥 눌림목이었는데 여기는 이 눌렸던 거를 한 번, 두 번, 세 번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저항이 강한 상태이기 때문에 얘가 단기간으로 이거 뚫고 올라가기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시간의 여유를 두고 기어주는 모습이 보인다면 그때 본격적인 매집을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최근 올리는 영상들과 앞으로 영상들이 그렇게 어떤 좀 정리되어 있는 내용들은 아니고 투자 아이디어들 정리해 놓을 테니까 좀 좋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